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테크를 볼게요. 영화테크. 황 대표님, 영화테크 같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죠?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영화테크는 오늘 조금 오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주가가 좀 밀렸죠? 밀렸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화테크를 여기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먼저 보면요. 영화테크 17% 상승, 4대 그룹 폐배터리 재활용 협업을 했다. 그러면 삼성, 현대차, SK, LG. 그래서 협약 수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어떤 특징적인 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재료 노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 재료 노출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우상향으로 미칠 수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17%나 급등시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게 나오거나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이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일봉에서 계속 이렇게 황 대표 참 많이 얘기했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꾸준히 보이다가 고점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이 흐름을 바꿔버렸죠. 강하게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내용이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내려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이 회사가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누가 치고 들어왔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내용도 수소, 전기차 부품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들은 굉장히 영화테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는 것은 그 회사가 결국에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남는 장사 그걸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만 보겠다는 거죠. 작년 후반기 2020년 후반기 때 3, 4분기, 4, 4분기를 보게 되면 89억, 109억. 근데 올해 전반기만 81억, 111억.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나 당에서 보면 조금 퀘스천이에요. 그죠? 뭐 강한 면의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고만고만하죠.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 592억, 535억, 그 다음에 446억, 350억. 최근 4년간 실적 보면 계속 줄었어요. 줄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조금 이렇게 한번 적자를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좀 유지는 해요. 조금 흔들흔들하지만 유지는 합니다. 그죠? 뭐, 이 폭이 뭐 반토막 정도는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숨어 있는 내적 가치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도 주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2017년, 2018년, 2019년 적자가 아니라 계속 매출액 구조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자꾸 줄어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어서 올린 게 작년 코로나 찍고 나서 그죠? 저점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탄력적으로 우상을 돌리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강하게 위로 갑니다. 모멘텀 자체가 없는데 우리 강했을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꼭 모멘텀이 있고 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해서 또 탄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변수, 재반성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또 꿈을 먹고 성장하는 게 또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테크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주가 분석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테크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 3월에 모든 종목 코로나 영향으로 그 저점을 찍을 때도 같이 찍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우상향으로 주봉만 보더라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강하게. 그죠? 월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봉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흐름은 조차 깨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쪽에 그 월봉과 일봉에도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올라오는 게 한 15,000원 기준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기준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흐름, 즉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추세 자체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만큼 이 주식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 되돌아 딱 보면 저 흐름을 깨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가에 관심 있거나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11월 10일이니까 아직 한 반 정도 갔잖아요. 그러면 11월의 동세연의 끝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2,000원이 보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12,000원대. 여기 12,000원대. 그죠? 여기 12,000원대. 그러니까 영화테크에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추세를 깨져버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 안에서 깨져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을 하면 팔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용을 영화테크를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실적은 그다지 퀘스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나진 않았다. 그죠? 그냥 세모로 남겨두고요. 두 번째는 가격 분석, 차트 분석,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걸 파악해 봤더니 가격대가 12,500원쯤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나온다. 이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추세적인 그 지지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썼냐? 최근 1년도 넘게 저 자리를 지금 계속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가 대추세의 지지라인이 깨져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돼?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철저히 뭐가 될까요? 들어갔다라고 하면 적어도 비중 축소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다. 세 번째, 재료, 노출된 분석들은 해보면 영화테크는 수혜를 받거나 좋은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되게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죠? 이게 뭐 단순히 끝날 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멘텀 자체도 괜찮다. 아마 이 주식이 빠지지 않고 우상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보죠. 그래서 황 대표 해볼래? 그러면 저는 17,800원인데 너무 비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내려와서 12,000원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저는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12,000원에서 보게 되면 19, 그 다음에 16, 한 35% 정도는 괴리력이 있는 거죠. 기준점에서. 그래서 항상 주식 매매할 때 기준을 먼저 잡아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기성 매매로 생각해서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자리가 변화를 줬으니까 나 한번 여기 들어가 보고 싶어. 그렇다면 이 자리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1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오늘 시가는 이 자리를 돌파시키면 시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러면 꺾어서 저항을 받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생각해 본다면 소위 말해서 초단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려있는 공간이 2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황제표 해볼래?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이거 단타치고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12,000원대까지 밀려서 지지해서 우상향을 틀어준다면 단타가 아니라 좀 들고 가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 같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가격으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갖는 의미는 뭐죠?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준, 대응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할 때도, 손절할 때도, 청산할 때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놔서 기준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요. 기준이 뚜렷하면 내가 인정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매매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빠졌다 그러면 다시 제2의 지지 저항 계속 그걸 찾고 있고 올라가야 될 이유를 계속 찾게 되죠. 예. 그러면 뭐죠? 결국에는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가지고 오르기를 기도하는 격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준이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죠? 동일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거나 막 추가 매매를 하거나 쫓아가는 매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파동에서 맞아 죽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흐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온 흔적이죠. 돈이 들어온 흔적. 그러니까 돈이 비싸게 주고서라도 우상을 사줘야 누가 모았을 때 자기 것을 이익 실현하러 갈 때 차익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주식은 상승으로 가야만 수익이 나는 곡선이잖아요. 물론 뭐 개별 종목의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우상향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했다 그러면 자기들 모아서 분명히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는 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테크는 모멘텀도 있고 실적이 좀 캐션이긴 하지만 모멘텀이 있고 차트 분석을 해보니 12,000원대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기준을 삼을만 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테크 갖고 계신 분은 혹시 영화테크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디까지 열려있지 모르죠. 그죠?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가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고점이 넘겨있는 26,000원대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저 자리가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공간에서 즉 우상향이라는 채널 공간에서 상단이 되죠. 지금 위치는 거의 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테크는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지금 17,850원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비싸죠. 지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디테일하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영화테크는 그런 면에서 보면 12,000원대 중요하다. 그 다음에 27,000원, 6,000원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런 건 죽을 확률은 떨어질 것 같아요. 모멘텀이 너무 강하죠. 좋은 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실적이라는 것은 흑자보다는 그래도 잘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기업이요. 기본만 잘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테크를 갖고 계신 분 새롭게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2,000원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점 참고해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